이번 사연은 쓰니님 부모님이 부자니까 집을 해와야 한다는 예비 시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사이다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던 제 사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상하게 일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답답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가르쳐 주고, 때로는 일부러 일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알아서 생각해보라 하기도 하는 남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친은 저에게 사귀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신뢰도 있고 남친 됨됨이도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남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친과 4년 넘게 사귀었네요. 남친이 결혼을 하자고 해서 저도 이런 남자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양가에서 서로를 좋게 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듬직하게 생긴 남친을 좋아하셨습니다. 남친이 말을 차분하게 하는 것도 좋게 보셨어요? 남친 아버지는 한 직장 오래 다니시다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이 꽤 나온다고 들었고 노후 준비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중장비 회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 아빠는 중장비 기사였고 늦은 나이에 노처녀인 저희 엄마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녀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들 부모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저희 아빠는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하시며 알뜰하게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와 결혼하고 나서 엄마도 아빠 일터에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 젊은 시절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재개발하는 곳이 많아 일거리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 일을 따라다니시다가 직접 회사를 차리자고 하셨고 엄마가 사무를 보시고 아빠는 현장에 나가고 하셨대요. 회사가 잘 될 때는 저희 부모님 회사에 속한 중장비가 600대가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꽤나 부자예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터에 별장을 지었는데 주변 땅을 많이 매입해서 엄청 큰 별장을 지으셨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회사 운영을 믿을 만한 운영자에게 맡기시고 좀 편하게 사셨어요. 월세가 나오는 건물도 2개 있고 상가 점포도 몇 개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걱정 없이 사십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다 최종학력이 고졸이신데 학벌에 좀 한이 있으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외가에서 막내딸로 자랐는데 이종사촌들은 다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많이 부러우셨나 봐요. 저와 제 동생에게 꼭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머리가 그리 좋지는 않았는지 명문대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중견기업에 취업이 되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 적은 없다고 합니다. 남친 아버지 외벌이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남친 아버지는 한 회사 오래 다니셨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벌이가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2 키우며 좀 알뜰하게 사시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남친 부모님은 살던 집을 이사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남친은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이고 남친 부모님이 5천 정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했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남친보다 모은 돈이 좀 적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친이 해오는 총 비용만큼 모자란 금액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남친은 이 얘기를 듣고 별말 없었어요. 반반 결혼해서 둘이 힘을 합쳐 아이 2 낳고 잘 살자고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좀 기분 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2억 좀 넘는 돈으로 서울에 작은 빌라 전세나 구할 수 있을 텐데 여력이 되시는 저희 아빠가 돈을 좀 쓰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아들을 통해 저에게 말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암튼 남친 아버지는 그런 말을 꺼낼 때 하셨던 말이 우리 아들 둘 다 귀하게 키웠습니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 출발을 좀 여유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말 듣고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귀하게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빠가 좀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귀하게 키운 딸 좋은 집 안 해주고 싶나? 너희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던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 아빠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도 속상했어요. 지금은 밤에까지 일하는 공사 현장이 거의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빠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엄마랑 사업 잘 키웠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저와 동생이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상가 점포도 하나씩 해주신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보게 되었는데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벌면서 알뜰하게 살면 요즘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나오는 대출도 있어서 몇 년이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친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이 저를 좀 보자고 했다길래 남친과 남친 집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남친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출을 받으면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고 묻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남친 명의로 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명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묻더군요.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말투가 싸늘해지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좀 기분이 상했는데 좋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집값 치를 때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각자 지분은 인정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친 연봉 차이를 운운하시기도 하며 저를 비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친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제력 있는 분들이 딸이 결혼하면서 대출을 받겠다는데 해결해 줄 생각은 없다는 거니? 이러시더군요. 저는 남친이 나서서 저와 얘기했던 것들을 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친은 뭔가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남친 부모님께 저와 남친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친 아버지는 제 얘기를 몇 마디 듣지도 않고 그래서 끝내 대출을 받겠다고? 너희 집에서 큼지막한 아파트 한 채를 해줘도 되는 건데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는 돈 좀 있는 사람이 좀 더 쓰고 그래야 나라에 돈이 돌아가는 거야. 학벌이 그러니 그런 걸 모르실 수도 있지. 근데 그 많은 돈 뒀다 뭐 한다고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시는 거니? 이렇게 말하셨고 저는 다시 한번 남친을 쳐다봤습니다. 남친은 좀 전과 똑같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모르고 이런 사람과 달콤한 신혼을 꿈꿨으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친 부모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 남친 부모님이 좋은 말로 너희 부모님이 좀 더 해주실 수는 없다니 이렇게 묻고 만약 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남친과 바로 파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대학 나왔다고 고졸인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듯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친은 평생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깔아놓고 살겠구나. 저는 남친 부모님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더군요. 말 그대로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거라고 했죠. 저도 남친 부모님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내 부모님이 돈 많은 건 나도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왜 당신들이 신경을 쓰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걸 왜 당신들이 가르치려 드느냐? 대학 나온 게 뭐가 대수냐? 우리 부모님은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아버님은 회사원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세상에 대해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상견례 때 아버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남친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진급도 빠른데 이런 남자 놓치면 후회 안 하겠냐 하시더군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조건으로 따지면 나는 남친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남친은 나 같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평생 만날 수 없는 것을 모르시겠냐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친 전화가 오더라고요. 화를 내듯이 결혼이 장난이냐? 이렇게 말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너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돈을 제멋대로 쓰자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내 부모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했어요. 남친은 그게 아니라 여유로운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내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남들이 내 돈을 가지고 지들 쓰자는 대로 쓰라 하고 지들 쓰자는 대로 쓰지 않는다고 학벌이 안 좋다며 인신공격을 하는 건 상식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라고 막말을 했어요. 남친이 말없이 있길래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건 뭐냐? 그걸 너는 왜 너네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냐? 아까 당연히 네가 나서서 너네 부모님을 설득할 줄 알았다. 인상 쓰고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너도 너네 부모님과 한패다. 내가 부잣집 딸로 자라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었겠냐? 너랑은 이제 끝이니 연락하지 마라.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상견례 때 그 집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는데 잘 생각했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마음 졸이게 한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다음 날 남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했대요. 자기네들이 말한 것을 제가 오해하고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하며 부모님들 다 같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어제 딸에게 소상히 얘기를 들었다. 우리 딸이 어리지만 늙은 도둑들 속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딸 칭찬해줬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당신 아들도 내 딸에게 연락하는 일 없도록 집에서 단단히 교육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학벌이 안 좋아서 세상을 모른다고 한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준비했던 거 회사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남친이 없는 얘기 지어내면서까지 파혼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말하고 다닐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거 무서워서 남친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생길 일이 좀 걱정이 되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대응 잘 하셨네요. 쓰니님도 똑소리 나고 부모님도 현명하시네요. 뭘 좀 아는 거지들은 불쌍한 척이라도 하면서 구걸하는데 멍청한 거지들은 자기 잘났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구걸을 하나 봅니다. 지가 거지인 줄도 모를 정도로 멍청한 거겠죠. 똑똑한 부잣집 딸이 좋은 운처 없을까 걱정이겠어요. 멋지십니다.